그럼 여러분들 그 합성함수라는 거는 뭘까요? 합성함수가 뭐예요? 정의를 하자면 이런 거죠. 선생님들마다, 미리 얘기하자면 선생님들마다 읽는 방법이 다 다릅니다. 왜냐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교재나 그런 데서 언급하는 내용이 없거든요. x에서 y로에 대응되는 함수를 f라고 하고 y에서 z로 대응되는 함수를 g라고 할 때 이렇게 연쇄적으로 x에서 y를 거쳐 바로 z로 대응시키는 함수를 합성함수라고 하고 표현을 어떻게 한다? 표현 어떻게 한다? F가 앞이야, G가 앞이야. F가 앞이야, G가 앞이야. 먼저 대응되는 애를 뒤에 씁니다. 그래서 G서클 F라고 하죠. 서클이라고 하기도 하고 닷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점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합성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쓰긴 합니다. 그러니까 읽기 나름이라서 여러분들 뭐 편하신 대로 여러분들이 나중에 배우시는 선생님 취향에 따라서 혹은 학교에서 어떻게 알려주냐에 따라서 그대로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 F라는 애가 X라는 애를 FX로 합성시키는, 그죠? 이 FX라는 애가 이제 Y가 될 거예요. 그럼 G라고 하는 애는 Y라고 하는 애를 G라는 규칙에 대하여 대입시키는 그 값을 Z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그냥 가지가지 그냥 계속 그러면 G서클 F 같은 경우에는 무엇인가요? 결국에는 그런 얘기라고 그걸로 생각하시면 돼요. G라고 하는 그 애에다가 뭘 대입해서 fx를 대입해서 G라고 하는 그 함수값에다가 대입하는 것을 합성함수라고 하죠. 그죠? 그래서 G서클 F에다가 X를 대입한다 라고 하는 것과 G라고 하는 애에다가 FX를 대입한다 라고 하는 거는 서로 같은 내용이다 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교환법칙 성립한다, 성립하지 않는다? 성립하지 않는다. 그죠? 문제로 따지면 그거죠. F를 먼저 합성하고 G를 가느냐, G를 합성한 다음에 F를 가느냐는 완전히 다른 내용이니까 교환법칙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럼 결합법칙은 성립합니까? 예. 그래서 H, G, F에서 앞을 먼저 합성하고 그러고 나서 G를 하던 아니면 GF 합성을 한 후에 H를 대입하건 같은 값을 가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 합성함수죠. 그 다음 세 번째는 뭐 별거 아닌데요. 항등함수를 합성하게 되면 합성 하나마나 자기 자신이 나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이 정도까지. 얘는 그 중요도가 조금 떨어지고 얘를 쓰는 경우는 좀 많이 나오게 될 겁니다. 한번 문제를 통해서 볼까요? 13번인가요? 결국에는 합성함수에서 함수값을 구할 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나눠지는데 굳이 그 F서클 F라고 하는 그 식 자체를 구할 필요는 없다. 뭐 함수 값을 구해서 다시 집어넣으면 되니까요. 그래서 지금 13번 유형 같은 경우에 F서클 F3 같은 경우는 뭐니? 3 집어넣으면 유리수니까 마이너스 9네. 그러니까 27 나오겠네요. 그죠? 그 다음 F서클 F 루트 2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X제곱이다. F의 마이너스 2니까 6 나오겠네요. 나 뭐 계산 잘못했니? 아니죠? 예? 저 뭐 계산 잘못한 것 같은데요? 3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9 나오고요. 마이너스 9 집어넣으면 27 나오고요. 마이너스 X제곱이라고 나와 있는 거 맞나요? 그럼 마이너스 2가 나오고요.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유리수가 되니까 6이 나오죠. 그런데 문제에서 더하기라고 했으니까 이 둘 더하면 33이 나와야 되는데 복이 없냐? 저 혹시 계산 잘못했나요? 문제가 이상한데요? 왠지 저기 보기를 마이너스로 바꿔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막 드는데 잠시만 해설에서 무슨 소리를 해놨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몇 번이지? 13번? 그거 fx 야 이런 거지 같은 문제를 좀 오타 좀 잡아라 제발 이 빌어먹을 교재를 진짜. 자 라고 바꿔주세요. 이런 거지 같은 문제가 이렇게 나와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보기의 답이 나와요. 보기의 답은 4번이었습니다. 조건이 주어진 합성함수의 함수값은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은데 1대1 대응이라는 조건이 들어갔고요. 그럼 1대1 대응이라는 조건이 들어갔으니까 한번 표를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에서 2에서 3에서 x, y, z, a, b, c 4, 5, 6 라고 할 때 여기를 f라고 하고 얘를 g라고 한다면 f에다 1을 집어넣으면 c 나온대요. 그리고 g에다가 b를 집어넣으면 4가 나온대요. f에다 2를 집어넣으면 6이라는 값으로 나온답니다. 2에서 6으로 가요. 지금 2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이 만약에 B 아니면 A가 될 텐데 B를 선택한다라고 하면 자연스럽게 4로 갈겠죠? 그러니까 선택해야 될 길은 여기 하나밖에 없네요. 1대1 대응이라고 했으니까 C는 선택 못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시면 남은 거 마무리 지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F3 값이 뭐예요? 2밖에 안 됩니다. 1대1 대응이라고 하는 거는 요거 하나밖에 안 됩니다. 합성함수의 추정이라고 나와 있는 거는 몇 번 넣어보시면 규칙이 나옵니다. 항상 내가 전에 거듭제곱에서도 얘기했었고 그 수상을 배우실 때 여러분들한테 단체로 했던 얘기는 뭐였냐면 그 허수 단위 같은 경우에 숫자가 무지막지하게 지수가 커지거나 횟수가 많아지면은 결국엔 뭐가 생길 거다? 규칙성이 보여야 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15번 같은 경우는 규칙을 찾아주는 문제이기 때문에 규칙이 다시
도돌이표가 돼서 반복이 들어갈 때까지 해보시면 돼요. 3분의 1 집어넣으면 3분의 4가 되고 3분의 4 집어넣으면 3분의 1이 되고 3분의 4, 3분의 1, 3분의 4, 3분의 1, 3분의 4, 3분의 1 무한으로 반복하게 되겠네요. 그런 거 풀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대표 유형 16번은 그냥 해보시면 되니까 뭐 크게 문제 없을 것 같고요. 대표 그 합성하라고 하는 거에서 조심해야 될 건 그거죠. 17번 같은 경우도 뭡니까? 그냥 x가 들어갈 그 자리에 x 대신에 뭘 대입하면 된다? gx라고 하는 통짜식을 그대로 집어넣어주면 된다. 그죠? 그래서 17번 문제는 어떻게 해결이 가능하다? 17번 같은 경우에는 a라고 하는 식에다가 마이너스 x 플러스 b를 대입하고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하면 그 값이 마이너스 2x 플러스 5더라. a는 얼마? b는 얼마? 끝. 간단하게 구하실 수 있겠죠? 왜? 네, 개수 비교로 그냥 들어갔습니다. 그죠? a에다 2 집어넣으면은 x개수 맞고요. ab-1이라는 게 5라고 했으니까 b는 3 나오는 게 맞겠죠? 대표 유형 18번은요. 사실 이거는 역함수 쪽으로 생각하시는 게 맞아서 그 18번을 보여드리기에 앞서서 그 역함수를 먼저 좀 설명을 하고 18번을 갈게요. 그 19번도 역함수 언급하고 나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대표 유형 20번의 풀이 방법. 는 앞뒤로 갖다 붙이시면 돼요. 무슨 소리냐면 지금 x에서 x로의 함수가 f라는 규칙을 가질 때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근데 f서클 g랑 g서클 f랑 서로 같은 식이라고 했으면 앞뒤로 붙여보세요. 그러면 좀 더 풀이가 쉬워집니다. 1, 2, 3, 4에 대하여 1, 2, 3, 4가 지금 2는 1로 가고 3은 2로 가고 4는 3으로 가고 1은 4로 간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도 똑같이 1, 2, 3, 4를 해놓고 1, 2, 3, 4라고 한다면 G라고 하는 규칙이 어떤 규칙이 되는지를 모르겠지만 얘가 이쪽으로 오는 거랑 여기서 이쪽으로 오는 거랑 이렇게 합성하는 거랑 이렇게 합성이 돼서 나오는 거랑 결과값이 같도록 조정을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뭔 말? G1은 3이랍니다. 힌트가 하나 나왔어요. G1은 3으로 가요. 3은 2로 갑니다. 즉 요 F서클 G라고 하는 식, 요 두 개를 합성했을 때 1을 집어넣으면 짠! 하고 2가 튀어나와요. 그죠? 즉 1을 집어넣으면 짠! 하고 2가 튀어나와요. 근데 얘는 1은 3으로 간다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하나를 그어줄 수 있고요. 예? 다시 제 표정이 갑자기 썩었어요. 잠깐만. 표정이 썩었어요. 다시 보여드릴게요. G라고 하는 애가 이 첫 번째 조건밖에 없는 상태로 제가 색깔도 바꿀게요. 빨간색으로 갈게요. 엄마야. 다시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1에서 출발해서 도착하는 이 값이 여기서 출발한 1도 어디로 도착해야 돼? 2로 도착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일부러 양쪽으로 벌려놓은 상태예요. 한 번에 연결해서 보기 쉬우라고. 그러면 1에서 출발해서 어디로 갔어요? 2로 갔죠. 그럼 1은 4로 가는데 이 4는 반드시 어디로 가야 된다는 얘기야? 2로 도착해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여기다가도 똑같이
여기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럼 이제 자연스럽게 연쇄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 4는 어디로 가요? 4는 1로 가요. 4가 어디로 간다고요? 1로 간다고요. 그러니까 여기도 연결이 되고, 그럼 3은 어디로 가요? 4로 가요. 3은 어디로 간다고요? 4로 가요. 완성됐죠? 무슨 짓을 한 거예요? 처음에 한번 걔를 정한 다음에 얘를 써주고, 얘도 찾아서 써주고, 얘도 찾아서 써주면 되는 그런 문제로 바꿨다 정도로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G라는 대응을 짝 지어준 게 마무리가 되시면 G2 어디로 가니? G2는 4로 가네요. 빼기 G4는 어디로 가요? 2로 가네요. 4 빼기 2의 값은 얼마입니까? 2네요. 이렇게 해석하실 수 있겠죠? 이렇게 F서클 G와 G서클 F, 즉 교환 법칙이 성립하게 되는 경우를 풀어라 라고 하면 어떻게 하는 게 좋다? 양쪽으로 붙여놓는 게 그나마 계산하기가 낫습니다. (21번은)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22번도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번에 10번까지 풀었으니까 지금 총 12개가 진행이 된 거죠. (22번) 말고 (23번이요) 여러분 23번이요. fx의 함수가 다음 그림과 같대요. 뭐 대략적으로 fx라고 하는 애는 a 곱하기 x 라고 나와 있을 겁니다. 그죠? 그 다음 gx라고 하는 애가 x 플러스 1이라고 할 때 f서클 g라고 하는 애는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이거 그냥 한번 식에다 넣어볼래요? 이거 f에다가 뭘 대입할 예정이냐면 x 플러스 1이 되거든요? 이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은 거 찾을 거거든요? 나 이거 끝까지 안 풀 거예요. 보자마자 답 나와요.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그러면 이 값이 fx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을 범위가 원래는 뭐였어요?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1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니까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하면 답은 뭡니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0보다 크거나 같다. 라고 그대로 범위도 평행이동 해주시면 되는 거죠. 실제로 문제 풀어보셔도 그렇게 됩니다. 집어넣어 보시면 x 플러스 2 곱하기 x가 돼서요. 범위는 똑같이 나오게 되는 거 확인 가능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보고서 x 플러스 1이네? 아, 이쪽인가? 이쪽이구나. 내 쪽이구나. 여기서 x 플러스 1이네? 라는 걸 보자마자 바로 왼쪽으로 옮겨놓고 바로 범위 구하셔도 되는 문제였습니다. 실제로 식으로 바꿀 필요도 없는 문제예요. 다시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풀라고요? 그래프를 좀 많이 친숙해 져놔야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수학을 함에 있어서 무리가 없으실 거예요. 자, 23번까지 진행을 했고요. 역함수 볼게요. 역함수는 그냥 가볍게만 하고 갈까요? 합성함수 안 지우고요. 역함수로 가겠습니다. 역함수라고 하는 건 무엇입니까? x에서
y로 대응되는 애를 f라 했을 때 방향을 뒤집어서 어떤 놈의 새끼가 나를 쐈어? 를 찾아주는 과정이 역함수라 하고 마이너스 1제곱 표시를 하죠. 보통 뭐 읽을 때도 이것도 선생님들마다 성향이 조금씩 다른데요. 이렇게 얘기하면 너네가 모르잖아. 혹시 태고적 옛날 옛적 게임인 카트라이더를 아십니까? 카트라이더에서 혹시 리버스 맵이라는 걸 알고 계십니까? 혹시 알고 계십니까? 방향을 반대로 가는 그런 걸 리버스 맵이라고 하죠. 비슷한 걸로 역수라는 뜻을 가져서 인버스라고 해요. 그래서 F 인버스라는 식으로 표현을 하고요. 저는 그냥 앞으로 읽을 때 그냥 F의 역함수라고 얘기하거나 아니면 그냥 F 인버스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읽을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정의역과 공역의 역할이 뒤바뀌게 되는 거죠. 정의역이었던 애가 공역이 되는 거고 공역에 들어있는 치역 애들이 이제 다시 새로운 정의역이 될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역함수를 가지기 위한 조건이 필요합니다. 역함수를 존재하기 위한 조건은 양쪽으로 둘 다 노는 애가 있으면 안 돼요. 예를 들어 1, 2, 3이라고 하는 애, 3, 4라고 하는 애가 A, B, C, D에 대응된다라고 할 때 이렇게 대응되면 얘는 안 되죠. 그럼 반대로 이렇게 한다고 하면 1대1 함수는 되거든요. 그럼 거꾸로 간다라고 해서 겹치지는 않아요. 하지만 뭐가 생깁니까? 백수가 생기죠. 노는 애가 생기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모여야만 한다? 1대1 함수도 안 돼요. 모여야만 한다? (1대1) 대응이어야만 역함수를 가질 수 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 역함수를 구하기 가장 좋은 방법은 x 대신에 y를 집어넣어서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y는 x, 뭐라는 거야. y와 x를 대칭 이동시키면 됩니다. x 자리에 y를, y 자리에 x를 그대로 집어넣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무슨 뜻이냐면 y가 어떤 fx라고 한다면 역함수를 구하기 위해서 x 대신에 fy를 집어넣고 식을 새롭게 정리해서 그 정리해준 식을 다시 함수 형태로 적었을 때 그때에 그걸 fx의 역함수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나온 이 규칙처럼 기억해야 하는 역함수만의 조건은 무엇인가요? 첫 번째, 이거부터 시작하죠. 역함수에 다시 역함수를 취하면 자기 자신이 됩니다. 그죠? 다음 두 번째, 합성함수랑 상관이 좀 많아요. 역함수에다가 자기 자신을 합성하면 그거는 항등함수가 나오게 됩니다. 방향 조심하세요. 얘랑 얘는 같아 보이지만 같은 애는 아닙니다.
어디서 출발하느냐가 달라요. f라는 애는 f가 x에서 y로의 함수이니까 f 인버스가 y에서 x로의 함수죠. 즉 f 인버스 y를 집어넣었을 때 그게 다시 x가 나올 거고 그게 다시 y가 나올 거니까 결론은 같은 값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명확하게 정의상으로 그 개념상으로는 다른 개념이에요. 그 다음에 기억해야 할 거는 이거죠. G-서클 F에 대한 역함수는 뭐다? 뒤집어진다. 이유는요?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이 가능해요. 얘를 이용해서도 설명이 가능하고 아니면 그냥 대응으로서도 설명이 가능하죠. 예를 들어 x에서부터 y로의 대응을 f라고 하고 얘를 g라고 하여 z로 대응을 시킨다라고 했을 때 x에서 z까지의 함수를 g서클 f라고 한다면 여기서 반대로 g에서 f로 대응되는 애는 g서클 f에 대한 역함수가 될 거예요. 근데 진행 방향을 보아하니 어떻게 되더라? 이렇게 가더라. 즉 G 인버스와 F 인버스를 이렇게 순서대로 가져가더라. 그래서 어떻게 된다? G에 대한 역함수 합성을 먼저 계산을 해주고 그리고 나서 F 인버스에다가 계산을 해줘야 된다. 자리가 바뀐다라는 걸 꼭 기억을 해주십시오. 만약에 3개가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그 3개 또한 자리를 바꾸셔야 합니다. 만약에 이거를 요 식으로 증명하자면 G에다가 F에 인버스에다가 뭔가를 G 서클 F에다가 얘를 합성하면 항등함수가 나와야 되는 상황인데요. 여기서 맞닿아야지만 사라집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 역함수가 만약에 G 서클 F에다가 G 역함수 서클 F 역함수라고 하면 바로 옆에 있는 애끼리만 합성이 가능해서 교환법칙 성립 안 한다고 했으니까요. 교환법칙 성립 안 한다고 했으니까 얘랑 어쩌라고가 되겠죠. 항등함수일 수도 있지만 아닐 가능성이 더 클 겁니다. 근데 여기서 G 서클 F에다가 F 인버스 서클 G 인버스라고 한다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F와 인버스가 상쇄되어 사라지고 그러면 그걸 이어서 써주신다면 공간이 부족해. 그럼 그걸 이어서 써주신다면 G 서클 항등함수 서클 G 인버스가 될 거고 항등함수는 사라집니다. 그래서 다시 G 서클 G 인버스가 돼서 항등함수가 나온다라고 계산 가능하게 되겠죠. 이러한 연산 성질로서도 뭐가 성립한다? 네, 뒤집어지는 걸 체크해 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있잖아. 니네 역함수 구할 때 이거보다 이거 지울게요. 이거보다 연산이라는 게 뭔지 혹시 아세요? 미지수에다가 옷을 입혔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야.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있는데 여기에 옷을 막 뒤룩뒤룩 갖다 붙였어 라고 한다면 옷 벗을 때 니네 집에 들어가서 옷을 이제 벗을 거야 라고 할 때 혹시 슈퍼맨 손?
무슨 말이야? 팬티 먼저 벗으시는 분 손. 바지보다 팬티를 먼저 벗어야만 한다. 와, 이게, 막 찢어가지고. 가능은 할 거야. 제정신은 아니겠지만. 아마 집에서 엄마가 미친 사람 보듯이 쳐다보면서 그대로 경찰, 이렇게 병원에 신고를 하겠죠. 애가 많이 아픈 것 같아요. 뭐 이렇게 하겠죠. 먼저 뭐부터 해야 돼요? 외투부터 벗겠죠. 즉, 몸에서 제일 뭐한 거? 멀리 있는 것부터 벗기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 어떤 2x-3이라는 애를 최종 목표가 x로 만들고 싶어. 라고 한다면, 뭐부터 해야 된다고요? 멀리 있는 애들부터 없애줘야 되죠. 뭘 해서? 3을 더해서 2x를 만들고, 또 뭘 해서? 2로 나눠서 x로 만들어주면 돼요. 그죠? 이렇게 순수한 애를, 그러니까 원래대로 따지면 이런 느낌이에요. 뭘 하는 거냐면, 처음에는 x가 2x-3이 되도록 바꿔주는 식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여기서 똑같이 하나씩 옷을 입히자고요. 외투부터 입고 그 안에서 막 이렇게 껴입는 그런 정신 나간 사람들은 없을 거잖아요. 우리 중에 슈퍼맨 다시 한번 손 없으시죠? 그러니까 뭐부터? 가까운 거부터. 그죠? 샤워를 하고 나와서 뭐 물기를 다 닦았으면 가까운 거부터 EX로 붙여주시고, 빼서 EX-3을 만들어 주겠죠? 그죠? 그렇다면 얘를 거꾸로 생각한다면 플러스 3을 해줘서 EX가 될 거고, 나누기 2를 해서 X를 만들 거잖아. 여기다가 X를 집어넣는 거예요. 어떠한 fx라고 하는 식이 2x-3이라고 할 때 f의 역함수를 구할 때는 여기에 x를 집어넣고 출발시켜요. 무슨 말이야? 뭐 나와요? x 플러스 3 되죠. 뭐가 나와요? 2분의 1 곱하기 x 플러스 3 되죠. 그냥 그게 답이라고요. 이게 역함수예요. 역연산이라고 해서요. 이거를 보는 게 익숙해지고 빨라지면 이 식을 보자마자 x에다가 3 더하고 2로 나누네? 가 끝이라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으면 좋겠는데, 진짜 맞는지 한번 확인해 드릴까요? 여기다가 y라고 하는 애가 2x-3인데, 자, x가 2y-3이면 x 플러스 3이라고 하는 애가 2y가 될 것이고, y라고 하는 애는 2분의 1 곱하기 x 플러스 3이 될 거야 인 거잖아요. 로 생각해서 같은 값이 나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죠. 그래서 역연산이라고 해서 뭐라고? 멀리 있는 거부터 없애주기 위해서 새로운 x에다가 어떻게 조치를 취해줄 것인지를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이거를 왜 아까 그 17번, 18번에서 이거 나중에 할 거야 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뭐였죠? 몇 번이죠? 18번이죠. 18번 같은 경우도 이 원래대로 푸는 방법을 나중에 설명하고 먼저 편의상 이걸 한번 먼저 보여드릴게요. 지금 문제에서 18번 문제를 한번 보여드리자면, f라고 하는 값에 3분의 2x 플러스 1을 대입하시면 그 값은 2x-4가 나온대요. 이때 f라는 식에다가 2분의 1-3x를 대입하면 뭐가 나온다? ax 플러스 b가 나온대요. 잘 봐요. 여기서 x만 남기는 거야. 처음에 시작이 뭐야? 3분의 2x 플러스 1을 집어넣는 거야. 자, 문자에서 제일 멀리 있는 것부터 벗겨나갑니다. 2x 플러스 1, 그 다음 2x, x, 그리고 그 x만 만들었으면 이제 새로운 옷을 다시 입혀줍니다. 2x, 2x-4.
뭔 식이에요? 만약에 내가 F라는 규칙에다가 T라는 새로운 어떤 T로 갈게요. T라는 애를 집어넣을 거다라고 한다면 식이 어떻게 된다고? T에다가 3을 곱하고 1을 뺀 다음에 2를 나누고 곱하기 2를 한 다음에 4를 뺄 거예요. 이 식이에요. 즉 FT가 뭐라고요? 3T 마이너스 5입니다. 함수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 중학교 때 이런 설명으로 배우신 분들도 있지 않을까요? 함수의 함자가 무슨 함자야? 이거 나랑 하지 않았냐? 니네 나랑 안 했냐? 함수의 함자는 무슨 함자야? 상자 함자죠, 상자 함자. 보석함, 사물함. 그런 함자죠. 그렇기 때문에 한마디로 요술상자라고 생각하실 수 있죠. 정말 뭐 믹서기 같은 경우도 일종의 요술상자가 되겠죠. 뭐 예를 들어 사과를 집어넣으면 사과 주스가 나와요. 포도를 넣으면 포도 주스가 나와요. 그런 식으로 뭔가 집어넣으면 거기서 뭔가 뾰로롱 하고 새로운 애가 튀어나온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야, 갑자기 내가 여기다가 수박을 집어넣었더니 오렌지 주스가 나와요. 잘못된 거죠? 그죠? 뭘 집어넣었을 때 예상 가능한, 그럼 그걸 함수라고 생각했을 때, 함수라고 하는 거를 좀 더 디테일하게, 그럼 그 공장, 그 상자 안에 집어넣었을 때, 요렇게 프로세스로 진행되는 컨베이어 벨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방금 전에 얘기했다. 컨베이어 벨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앞에 출발하는 애를 이렇게 딱 놨으면, 공장에서 조립하듯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실제로 맞는지 한번 보여드릴까요? 실제로는 이렇게 가요. t라고 하는 애를 3분의 2x 플러스 1이라고 가정하고 x 대신에 3t-1분의 2를 x로 바꿔서 그 x 자리에다가 2 곱하기 2분의 3t-1 마이너스 4를 계산한 게 ft다라고 바꿔서 계산 마무리하시면 3t-5라는 식이 나옵니다. 실제로 저런 값이 나와요. 그죠?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 t자리에 이제 다시 뭘 집어넣으면 2분의 1-3x를 집어넣으면 a 더하기 b가 나올 거다 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아싸리 구해놨으면, 그래서 f1이 얼만데? 마이너스 2인가? f2는 얼마지? 1인가? f가 1이 되도록 하는 값이 얼마야? 얼마냐? 마이너스 얼마냐 이거? 2분의 3인데 1이 되려고 하려면은 2가 돼야 되니까 2가 되려면은 플러스 3은 마이너스, 계산이 그지 같네요? 자, 아무거나 집어넣죠. x에다 0 집어넣으면 얼마냐? f에다 2분의 1 집어넣는 거죠. 그럼 얼마 나오냐? 2분의 1 집어넣으면 2분의 3-5니까 2분의 마이너스 2분의 7? 이렇게 나올 거고, 그럼 x에다 0 집어넣으면 2분의 1이니까 이번에는 1 집어넣을까? 1 집어넣으면 얼마야? 1 집어넣으면 얼마지? 마이너스 1인가? 그럼 그 f에다가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뭐가 되지? 마이너스 8 나오나? 즉 뭐라고? x에다가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분의 7 나온다고. x에다가 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분의 7 나온다고. 그럼 1 집어넣으면 뭐 나온다고? 마이너스 8 나온다고 로 계산하셔도 돼요. 무슨 말인지 헷갈리시면 그냥 대입하십시오. 네. 18번이었고요. 19번도 마찬가지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19번도 문제에서 유형을 딱 보자마자 바로 체크가 가능한 게, 19번은 HGF라고 하는 애가 F래요. 둘은 항등함수구나. 그럼 여기서 한 가지 더 팁.
앞에다가 좌변, 우변에 동시에 함수를 합성해도 결과값은 같죠. 그죠? 무슨 얘기야? H 서클, G 서클, F에다가 F 인버스 한 값이나 F에다가 F 인버스 한 값이나 똑같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H 서클 G라고 하는 값이 항등함수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면 다시 요렇게 생각하시면 어떻게 돼요? 뭐가 나온다고요? G라고 하는 함수는 H의 인버스구나 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죠. 이런 식으로도 식 조정이 가능합니다. 양변에다가 같은 함수를 취해도 돼요. 근데 중요한 건 취할 때 앞에 붙이느냐 뒤에 붙이느냐는 같이 통일해 줘야 돼요. 그래서 거기다가 집어넣으시면 되죠. 뭐래요? Hx가 4랍니다. 뭔 말? H는 G의 인버스 X 값이 4래요. 그래서 무슨 말? G에다가 4 집어넣은 값이 X랍니다. 답은 뭐? 7이죠. 역함수의 성질입니다. 그냥 그런 것들 이용하실 수 있다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23번 넘어가서 24번 역함수가 존재하는 거의 개수를 구하여라. 1대1 대응인 거 찾으면 된다고 했죠? 니은, 리을, 끝.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한 조건도 그럼 뭐라고요? 1대1 대응이기 위한 조건과 동일한 25번 유형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역함수의 정의를 이용하여 함수값 구하기. 결국엔 이게 방금 전에 얘기했던 역함수의 정의라고 하는 게 그럼 뭐예요? A를 집어넣은 함수값이 B라고 한다면 역함수에다가 B를 집어넣으면 A가 나와요 인 거죠. 그죠? 그래서 문제에서 역함수 조건이 나와 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바꿔요? 3 집어넣으면 1 나와요 라는 식으로 26번의 대표 유형 문제를 바꿔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또 뭐? G에다가 얼마 집어넣으면? 5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 나와요 로 바꿀 수 있다고요. 굳이 역함수를 구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죠. 대입해 보시면 되겠죠. 30번까지만 할까요? 그러면 저번에 10문제 안 풀어오신 분은 이번에 30유형이네요. 난 모르겠다. 자, 이사육에 대해서 A에서 A로의 함수에 대하여 그냥 그 값을 찾아주시면 되죠. F를 집어넣었을 때 2가 나오도록 하는 값은 6이고요. G에다가 6 집어넣으면 얼마? 2 나오네요. 2 더하기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가시면 될 것 같아요. 네. (28번) 어떻게 갈까요? 28번. 28번 어떤 식으로 진행이 돼요? G라고 하는 애가 F의 역함수라고 할 때 A 그럼 바꿔 생각하면 F라고 하는 애가 G의 역함수가 되겠네요. 그러면 AFX를 역함수 취하게 되면은 뭐가 될까요? 라는 문제겠죠? 그러면은 그 다음 두 번째는 F에다가 AX를 집어넣은 그 값에다가 역함수를 취하면
뭐가 되냐라고 물어보는 거겠죠. 헷갈리시면은 이 또한 합성입니다. 이 또한 합성입니다. 뭐라고요? 이 또한 합성이에요. 뭐야? 어떠한 h라고 하는 애를 ax라고 할 때 결국엔 afx라고 하는 애는 h 서클 f예요. 그죠? 그지? 그러면 h 서클 f에 대한 역함수를 구해라 인 거니까 뭐가 됩니까? 인버스 서클 h 인버스가 되겠죠. h 인버스는 뭔데요? a분의 1 x거든요. 그래서 뭐가 돼요? g 서클 h 인버스, 즉 g에다가 a분의 1x 대입한 값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그럼 얘는 뭐예요? 얘는 뭐예요? ax는 뭐예요? f 서클 h죠. 그지? 그러니까 f 서클 h의 역함수 하면 뭐 나와요? h 역함수 곱하기 서클 g가 되겠죠. 그래서 a분의 1 gx가 나오겠네요. 답은 몇 번인가요? 5번인가요? 야, 여기까지만 해. 다들 죽으려고 그래. 여기까지만 합시다. 20. 어드밴스는 하시면 좋고요. 일단은 안 되면 유형이라도. 결론은 하실 건데요. 지금 하냐, 지금 하고 나중에 노느냐, 아니면은 뭐 나중에 하시느냐의 차이일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금요일 날 시킬 겁니다. 금요일 날. 어드밴스 나눈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금요일 날 시킬 거예요. 여러분 질문 못 받아서 죄송합니다. 질문에 대해서 한번 몇 개만 10분 동안 좀 진행을 해보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렇게라도 해놔야 수요일날 좀 안정적으로 마무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조금 무리를 했습니다. 자, 지금 다 적어놓고 하기엔 아마 개수가 많을 것 같아서 선착순 어디? 집 명제 부분인가요? 명제 부분에서 질문 있으시면 질문 한번 해주시면 한 문제 한 문제씩 시간 될 때까지 계속 할게요. 자, 먼저 부르는 사람 18-3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8-3번이요. 예? 명제요? 예? n제곱이 3의 배수이면 n도 3의 배수에다가 참임을 그 대우를 이용한 증명하는 과정이다. n이 3의 배수가 아니면 n제곱은 3의 배수가 아니다 라고 할 때 K가 왜 이거 설마 4번이 안 되냐라고 질문하신 거예요? 질문하시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너도 설마 이거 4번은 왜 안 돼요의 질문입니까? 아니면 아예 못 풀어서 질문하신 겁니까? 어? 4번은 안 됩니다. K에다가 K가 자연수로 시작하기 때문에 K는 1부터 시작이거든요. 그럼 N이라는 자연수를 표현할 수가 없어요. K에다 1 집어넣어봐요. 4부터 시작이죠. 3K-2여야지만 1부터 시작할 수 있죠. 만약에 K가 자연수라는 조건 대신에 음이 아닌 정수라는 조건이 들어간다면 3K 플러스 1부터가 시작이 맞습니다. 예. 그
문자의 조건도 확인하셔야 돼요. 다음. 19-3번은 이거 나 수업 때 안 했냐? 자, 그 문제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가 뭐냐면 결론을 부정하여 19-3번 19-3번 결론을 부정하여 얘기를 할 때 풀이참조죠. 풀이참조라고 되어 있으니까 한번 얘기를 해드리자면 K에 대하여 n이 3K라고 한다면 n제곱은 9K제곱이라서 3 곱하기 3K제곱 이게 3의 배수라는 뜻이죠. 그죠? 다음 n제곱이 얼마? 3K 플러스 1이니까 n제곱이 얼마? 9K제곱 플러스 6K 더하기 1이라서 3으로 묶어주면 3K제곱 더하기 2K 나머지가 1입니다. 3의 배수 쩌리 하나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n제곱 그 다음 건 뭐예요? 9K제곱 플러스 12K 더하기 4이기 때문에 3으로 묶어주면 3K제곱 플러스 4K 더하기 1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면 항상 다음 줄을 읽으시면 돼요. n제곱을 3으로 나눈 나머지는 0 또는 1이므로 n제곱의 값을 구하고자 하는 거구나.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나머지가 0 또는 1이 나오는 걸 보여주면 되겠다. 인 거죠. 그럼 그 다음 것도 결국에는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그 밑에 줄을 읽어보시면 돼요. 가정에서 n제곱 더하기 1이 3의 배수라는 것의 모순입니다. 한마디로 뭘 구하는 거구나. n제곱 더하기 1이라는 애에 대한 성질을 확인하시면 되구나. 는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 또는 2가 나온다는 뜻이겠죠. 풀이 겸 답입니다. 다음. 어드밴스 21번이요. 어드밴스 21번. 어드밴스 21번.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플러스 K라고 하는 식이 2A 마이너스 2B 더하기 3C를 만족하게 하는 항상 성립하도록 하는 실수 K의 최소값을 구하라. 제가 절대부등식이 되기 위한 조건은 뭐라고 했죠? 뭔가의 제곱 더하기 뭔가의 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다 형태로 만들면 이게 완전 절대부등식이 된다고 얘기했죠. 그러면 A가 들어가 있는 애를 이용해서 절대 완전제곱식을 만들어주고 B도 마이너스구나. 마이너스 플러스 2의 제곱 만들어주고 C 플러스 6이니까 마이너스 6 마이너스 3의 제곱을 만들고 나면 숫자 얼마 필요하냐? 1 필요하죠. 여기는요 4 필요하죠. 여기는요 9 필요하죠. 즉 마이너스 14 플러스 K를 한 이 값이 0보다 크거나 같기 위해선 K는 14보다 크거나 같아야죠. 응? 15-3번이야? 15-2번이야? 25-2번이야? 자, 쉽게 바꿔드릴게요. 루트 5x를 a라고 놓고요. 루트 3y를 b라고 잡으세요. 25-2번. 그럼 첫 번째 주어진 조건 어떻게 되나요?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10이라고 할 때 a 더하기 b는 뭐게요?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a 더하기 b의 최대값을 구하라. 지금 이게 a 더하기 b는 2 루트 ab가 될 건데 일단 요거부터 갈게요. 는 2ab죠. 그죠? 예. 그래서 a
EAB라고 하는 값은 항상 10보다 작거나 같을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A 더하기 B라고 하는 애를 제곱해서 루트를 씌우시면 뭐가 되게요? 저 이거 좀 틀린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아까 곱이 일정할 때 합이 일정, 곱이 일정. 그러면은 이제 문제에서는 이 루트 AB가 될 것이고, 그 AB라는 값이 5보다 작거나 같다 했으니 2 루트 5보다 이렇게 되겠네요. 답은 4번이지 않을까요? AB라고 하는 값이 뭐니까? AB라고 하는 값이 5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AB라고 하는 값 대신에 뭘 집어넣었을 때? 5를 집어넣었을 때 보다? 네. 아닌가요? AB는 5보다 작거나 같군요. 그러면 이게 아니죠. 여기서 한 줄을 더 써야 되겠네요. 뭐보다? 작거나 같을 테니까. 답 4번 맞아요? 네. 다음. 26-3번이요. 이거 질문 나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26-3번은요. x제곱 더하기 2x 플러스 9분의 x라고 하는 그 형태를요. 산술기하를 쓰기 위해선 제가 반드시 어떤 형태가 필요하다고 했죠? 역수꼴이 필요하다고 했죠? 그러면 분자분모를 x로 나눠보세요. 분자분모를 x로 나눠보십시오. 그러면 이 결과값, 이 예를 들어 뭐 k라고 한다면 k의 최대값, k가 지금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k의 최소값을 구해야 요 k분의 1의 최대값이 되겠죠. 즉 x 더하기 x분의 9 플러스 2라고 하는 애는 2 루트 9 더하기 2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최소값 얼마? 그게 집어넣으면 답. 한 문제 정도 더 할 수 있겠네요. 다음. 없어요. 질문 끝. 질문 끝. 22-3번. 절대부등식을 만들지 못하는 걸 찾아주시면 됩니다. 1번 절대부등식 만들 수 있나요? 예. 2번은요? 가능합니다. 3번은요? 가능해요. 3번 가능하죠? 4번은요? 안 돼요. 4번이 절대부등식이 되기 위해서는 그 조건이 필요합니다. A, B, C는 양수. 거기 나와 있지 않아요? 저 위에. 저 탑 솔루션 3번에 해당하는 저 A는 0보다 크고 B는 0보다 크고 C는 0보다 크다라는 조건이 없으면 저거 4번 성립하지 않습니다. 확인되시나요? 예. 이 사람 여행 갔다 오더니 열심히 안 하는 것처럼 보이시는데 아니죠? 지금 다 채우고 계신 거죠? 그죠? 깨끗해가지고 뭐라고 했구나. 어쨌든. 야, 그럼 일단 질문 다 마무리 됐습니까? 아니야? 빨리 하나. 없어? 뭐.
27-2번? 2번? 2번? 네. 일단 뭐 하는 단원이냐? 코시슈바르츠죠? 5번아. 27-2번에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3이고요. 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y제곱 더하기 3i의 최대값 또는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이 식은 그래서 4x 더하기 3i 더하기 3이죠. 그러면 4x 더하기 3y라고 하는 애는 x제곱 더하기 y제곱에 4, 16, 9가 되겠죠. 그래서 얼마? 25 곱하기 3이니까 4x 더하기 3y의 범위는 5루트 3보다 작거나 같고 마이너스 5루트 3보다 크거나 같을 거예요. 답은 5루트 3 더하기 3.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질문하실 거나 이런 거 있으시면 저한테 카카오톡을 이용하시거나 아니면 개인적으로 금요일날 마무리를 지어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날 숙제 조금 많습니다. 제발 공부 좀 하시고요. 수요일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